의원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 사람 답변이 또 걸작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인지 올드라이트인지 그 자체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는 사람으로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뉴라이트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사람으로 폄훼하느냐.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김태효 차장이 최근 국회에서 했던 말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진행되고 있었던 대통령 간담회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뭐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뉴라이트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만 5번 썼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현장 기자가 이종찬 회장에게 전하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역사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말씀하신 건데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우프다고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뉴라이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광복회장은 대통령이 왜 모르겠느냐, 김태효 차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반박을 하다 이게 서로가 이제 꼬여버린 건데 정광재 의원님. 예. 일단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취지의 발언일까요? 그 취지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뉴라이트 출신의 인사가 중용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뉴라이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데 그 사람들이 뉴라이트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생각하지 인사 과정에서 않다. 전혀 감안한 사안이 아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예. 또 하나는 뉴라이트라는 게 사실 우리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에 레이건과 대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거와는 조금 더 다른 경제 정책을 쓰는 사람들, 뭐 네오콘이라고 하고 신자유주의자라고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뉴라이트가 있는 반면에 지금 광복회나 일부 진영에서 얘기하는 일제시대나 뭐 건국과 관련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사실 뉴라이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개인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가 가진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광복회가 9가지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다 뉴라이트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의적인 판단으로 뉴라이트를 재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이 뉴라이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보다는 인사에 있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은 대부분 그 실무진의 의견을 존중해서 임명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희정 의원님. 네.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고 정부에는 우리가 이제 정확한 뭐 정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건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인사들이 정부의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MB 정부 이후로 어디론가 다 사라졌던 인사들이 스멀스멀 다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는 안 됩니다라고 국민들이 와글와글 뉴라이트 인사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이 적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다면 정확하게 찾아봐야죠. 네. 그리고 그토록 옆에 잘 두고 계시는 그 분야의 전문가 김태효 차장에게 좀 물어보셨어야죠.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뽑아놓고 임명하고 하는 대부분의 특히 역사 관련한 공공기관에 뉴라이트계열 인사들로 이렇게 다 도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인사권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오늘 대국민 앞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번에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릅니다 했을 때 정말 와 옆에서 대통령실에서 모시는 사람 참모로서 저렇게 대통령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디스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스스로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나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내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쏙쏙 뽑아서 그런 인물들로만 임명을 하실 수가 있냔 말이죠. 아니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서 킬러 문항까지 그렇게 잘 아셨던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대통령께 많이 배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정말 황당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지금 이 문제가 온 국민이 지금 친일 정권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뉴라이트가 뭔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아보지도 않으셨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대통령을 오늘 2시간 넘게 우리가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장관 임명권자 아닙니까? 이를테면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 부처를 통해서 뭐 추천받은 1순위를 그냥 했을 뿐이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무책임하지만 그렇다면은 장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은 대통령이 그냥 모르고 하셨나요? 김문수 후보자도 일제시대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던 그런 유명한 발언을 남긴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 너무나 부적절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다 나는 모른다라고 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너무나 떳떳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말 실패작이다 이런 생각을 예. 하는 거죠. 오늘 대통령이 2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고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뭐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자, 김성열, 김영현 의원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먼저 김성열 의원님. 일단 언론이나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명확히 드러내주는 생각의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예. 윤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언론이나 국민의 아마 저희 방송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만 보셔도 얼마나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지 좀 아실 텐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아주 꼼꼼하고 장시간 수사한 거는 맞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했겠죠. 근데 말이죠. 경찰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느냐. 이거 짜여진 각본대로 수사를 맞춰야 돼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왜냐면요. 그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첩했던 것을 회수하던 날 작년 8월 2일입니다. 먼저 우리 윤 대통령님과 신범철 차관이 8분 45초간 통화를 해요. 그리고 8분 뒤에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 4분 뒤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하고 통화를 해서 사건을 회수합니다. 예. 이첩했던 걸 회수하죠. 자, 경찰청에서 보기 어떻겠어요? 위에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다루지도 전에 회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가 나와요. 경찰이 이걸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 처음부터 아예 경찰로서는 결과를 내는 거에 맞춰서 수사를 해라. 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특검을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시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마음이 대단히 급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그 임성근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부당하고, 그리고 그 무혐의 처분된 것에 외압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3분의 2 정도가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언론이나 국민이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렵다라고 국정 책임자가 말하면 이거는 겁박으로 저는 겁박이다. 들리더라고요. 예. 분명히 그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에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법률상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달기 어렵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버젓이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저희가 민주국가의 대통령을 보는 건지 독재국가의 대통령을 보는 건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예. 들고, 오늘의 이 언행이 앞으로 그 최해병 특검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에 한 가지를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강재 의원님. 청문회에서 수사 외압 실체가 없는 게 드러났다라는 네. 표현도 대통령이 했는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하고 시각이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죠. 지난 7월 19일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서 청문회가 있었죠.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그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장동혁 의원이 박정훈 전 대령에게 묻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인지하고 빼라고 한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박정훈 대령이 당시에 한 얘기가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청문회가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의 호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으로 드러난 스모킹 건은 모든 국민이 보는 눈앞에서 그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전 대령이 그런 사실 없다, 외압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죠.